와라! 자, 오늘은 제가 뭐 중고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전문가도 아닌데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 휘발유차를 구매하려고 예정이신 분들에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인터넷에 정보는 많죠.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휘발유차는 키로수를 일단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키로수가 높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휘발유 차들이 주행거리가 11만에서 13만 사이쯤부터 그때부터 소모품 교체 시기가 와요. 자동차도 이 엔진룸 쪽에 소모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1만 정도가 되면 이걸 다 교체해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애시당초 9만 10만 요 정도 키로수 되는 차를 구매를 하시느니 차라리 아예 한 15만 정도 탄 차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이 뭐냐? 15만인데 11만, 12만 대 교체해야 되는 이 소모품 다 교체한 차량.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요즘은 또 소모품 같은 게 조금 체인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지금 사는 중고차에서 11만, 12만 정도를 탔으면 벌써 한 10년, 8년, 10년 정도 된 차일 거예요. 그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11만 정도가 넘어가면 휘발유차는 타이밍 벨트, 점화 플러그, 그리고 점화 코일, 그리고 간혹 가다가 미션이 이상한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절대 사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그 부분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부식류, 어퍼암, 로어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미라는 게 11만 정도 되면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해주면 공회전 시에 차가 덜덜덜덜덜 핸들이 막 덜덜덜 살짝 떨려요. 소음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이나 뭐 미션 오일 같은 거는 차를 사고 교체를 새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좀 교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를 하더라도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차를 사고 교환한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이어는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지 5년 정도가 지난 타이어, 크랙이 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생산된 지 5년 정도가 지나면 이 타이어는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어도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트레드가 정말 많이 마모된 거, 뭐 이렇게 100원짜리 꽂아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트레드가 많이 마모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트레드만 멀쩡하면 이게 경화됐는지 경화가 되지 않았는지 생산된 지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요 정도 간단하게 팁을 드린 거고요. 휘발유차는 11만짜리 차가 가장 애매하다. 11만, 12만짜리가 요때 소모품이 교체가 안 돼 있는 차량이면 싸게 구매를 했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지출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중고차를 사러 가면 딜러랑 얘기를 하고 차를 보고 내가 이 차를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차를 사겠다라고 하면 정비소로 보내기는 하는데 그 전에 물어보세요. 타이밍 벨트,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미미, 부시, 포암, 로어암 요런 종류, 그리고 타이어 상태까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다 문제가 없다, 교환을 했다 라고 한다면 구매 결정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이 차를 일반적으로 정비소로 밑에 보냅니다. 그쪽에서 연관되어 있는 정비소로 보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정비가 되는 동안 위에서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정비가 되는 동안 위에서 앉아있지 말고 같이 내려가서 정비사 옆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거 교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또 교체할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 그 딜러가 말한 게 거짓이고 딜러가 교환했다고 했는데 교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딜러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가격을 깎아야겠죠. 아니면 딜러가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파기하고 다른 딜러한테 사든지 다른 차를 확실히 검증받아서 사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고차인지 뭐 문자 교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11만에서 12만 킬로대 휘발유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소모품 교환 시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서 키로수도 15만짜리보다 11만짜리가 더 적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은 또 더 비싸게 받아요 얘네가. 근데 15만짜리 차인데 이 소모품들의 정비가 다 되어 있고 교환이 다 되어 있는 차라면 요걸 사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중고차를 처음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휘발유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조금 드렸고요. 제가 뭐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조언이나 도움되는 정보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바 빠바바바바바